10, 9, 8, 7, 6, 5, 4, 3, 2,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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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 안녕하세요. 정진희 PD입니다. 8시 방송에 이어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 네. 이유는 바로 홍진주 원장님의 라이브를 함께 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9시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JJ 성형외과의 홍진주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지금 한 1년 만에 그러니까요. 여기 스튜디오 네. 다시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졌으니까 좀 좋은 얘기 많이 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네요. 네, 오늘 사실 원장님께서 앞으로 135주 네네. 월요일 저녁 9시에 네. 홍진주의 성형 QA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네네. 첫 시간 주제는 바로 쌍꺼풀 흉터. 네네.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많은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좀 한번 그렇죠. 골라봤어요. 이거 오늘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네네네.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쌍꺼풀이라는 거는 쌍꺼풀하고 나서 제일 고민되는 게 사실 여러 가지죠. 사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아니라 만든 쌍꺼풀이기 때문에 네. 단점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쌍꺼풀 흉터인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거의 흉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쌍꺼풀에 대해 쌍꺼풀하고 나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선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머, 네, 너무 그런 궁금합니다. 부분들을 네. 이번에 좀 예시하고 네.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이게 또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죠. 진짜 이게 네. 어디까지 해결이 되고 어디까지 해결이 안 되는지 네, 너무너무 네, 네,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가지고 인사를 먼저 드려보고 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부진님. 네, 군분신님 들어와 네, 네, 주셨고 또 랭커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S님, 또 딸기님, 네로님 들어와 주셨고요. 오늘 이제 쌍꺼풀 흉터에 대해서 진짜 총 정리를 해주실 네, 네,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내용, 사진도 아주 많던데 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네. 원래 이제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이 몽골리안 계통에 이제 쌍꺼풀이 없는 인종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더 우리가 생존에는 더 유리한 점이 어머,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눈 위쪽으로요. 이 네. 쌍꺼풀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가드 있잖아요. 가드, 네. 이 가드가 오늘부터 있잖아요. 설치한, 네. 예, 예. 그 눈의 앞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위쪽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기가 위쪽 부분, 그러니까 눈은 보면 여기까지 눈이 아니라 이 위쪽까지 눈인데 눈 자체가 피부 자체가 요만큼 내려와서 눈의 윗부분을 가리죠. 그러네요. 지금 쌍꺼풀이 있는 경우는 어때요? 그냥 여기가 다 노출이 됐죠. 드러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눈이 우리가 기능을 하려면은 요 동공 있는데 조그만 동공 있는 데만 노출이 되면 되지. 구태여 이 위쪽까지 다 노출이 될 필요는 사실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자 쓰잖아요. 네. 모자 써서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눈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쌍꺼풀이 없는 거는 눈은 비록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그 생존에는 훨씬 더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사실 쌍꺼풀이 없고 이렇게 무쌍으로 무쌍으로 인해서 눈 앞쪽에 이렇게 가드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이 동아시아 계통의
쌍꺼풀 없는 그룹이에요. 아, 네. 흑인들도 쌍꺼풀이 있죠.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고 네.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 아주 특별한 아. 특별한 그 기능을 가지고 오히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눈의 위쪽 부분을 가려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 부분을 가려주고 있는 거죠. 위쪽을 오. 처마처럼. 네네. 처마처럼 가려주기도 하고 지금 요 커튼 보면 커튼의 위쪽 부분 이렇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있죠, 이 있죠. 안쪽에 뭐 기계장치니 이런 그런 거 덮어주잖아요.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바로 저런 식의 쌍꺼풀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유리하다. 네, 유리한 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이 위쪽 부분을 보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위를 보려면 이 모자를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야 되겠죠. 네. 그때 바로 이마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하고 쌍꺼풀이 없는 분들하고 네. 안검하수를 자꾸 혼돈해요. 왜냐하면 안검하수인 분들도 눈 뜨는 힘이 약한 안검하수인 분들도 이마를 쓰고 네. 쌍꺼풀이 없고 이렇게 무쌍인 분들도 이마를 써요. 위를 볼 때는. 아.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무쌍인 분들을 자꾸 안검하수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건 안검하수가 아니라 쌍꺼풀이 없는 경우. 아.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눈이 네네. 큰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마를 더 많이 써요. 아, 눈이 오히려 큰 분들이 클수록. 더 왜냐하면 많았어요? 가드가 많이 가리기 때문에.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쌍꺼풀이 없으면서 눈은 크고 이마 많이 쓰는 분들 사실은 쌍꺼풀하고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네. 완벽한 무쌍은 아니지만 네. 눈은 큰 거죠. 네. 근데 이제 약간 가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케이지니님 들어와 주셨고, 나그네님, 상크미님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네, 원장님. 네. 김민성님이 자연 쌍꺼풀을 되려 없앨 수도 있는지. 네, 쌍꺼풀을 푸는 수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쌍꺼풀이 푸는 수술도 있어요. 근데 네. 쌍꺼풀을 풀면은요, 그 쌍꺼풀 한 자국이 바깥으로 보이게 돼요. 아, 그래서 자연 쌍꺼풀이던 쌍꺼풀을 만든 경우든 네. 저는 쌍꺼풀을 그냥 작게 속쌍꺼풀 만드는 게 좋다고 권해드려요. 그렇죠. 쌍꺼풀 없는 아시아인이 가장 진화된 기능적으로 진화된 유리하다. 아주 스페셜 버전인 거죠. 쌍꺼풀 어머머머. 무쌍이 어떻게 네네. 보면 그러니까 몽고주름도 다 눈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막에서 우리 몽고가 그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네. 분명히 그거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또 봐요. 유전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진화된 부분이 네,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능적으로 그런 근데 이제 유리하다. 요즘에는 그게 모래바람 별로 안 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열어서 이제 눈을 크게 보이는 이제 그런 그런 수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도 있죠. 쌍꺼풀 풀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작게 만드는 게 낫고요. 네. 그러니까 쌍꺼풀을 풀어서 앞쪽 부분이 보여지면은요 조금 그러니까 어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푸는 것보다는 속쌍꺼풀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신기해요. 그다음 네. 프라이즈님이 이마를 쓰시나 봐요. 쌍꺼풀이 있는데 네. 이마가 자꾸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이마를 쓰신다고 네.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네요. 이마를 쓰는 분들 중에서 쌍꺼풀도 있고 안검하수도 아니에요. 근데 이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네. 이마가 약간 나와 있고 눈이 쑥 들어가 있는 분들. 그게 누구냐? 네. 서양의 예쁜 여배우들 보면은 눈 네. 쑥 들어가 있고 이마 나와 있죠. 움푹 패여서 뭔가 입체적으로 예. 보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면은 이마 써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마를 쓴다고 해서 전부 다 안검하수라고 그러는 그런 좀 그렇게 잘못 알려진 면이 있어요. 근데 이마를 네. 쓰는 거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쪽을 볼 때 시야를 가리는 무언가가 있으면 다 네. 이마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여 박사님이 지금 들어주셨는데 생존에 약해도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어요. 아마 아니, 좀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여 박사님은 쌍꺼풀이 있다고 봐야죠. 네, 약간 있다고 속쌍꺼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있다고 봐야 그쵸, 돼요. 그쵸. 그러니까 네,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없지 않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정호빈님.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쌍꺼풀이 있고, 네. 오후에는 풀리는데, 네네. 이런 경우 좀 수술 어떻게 하나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불편하시고, 네. 피부가 이제, 왜 우리가 쌍꺼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가요, 딱 나눠지겠어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그쵸, 그쵸. 중간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사셔도 아무 지장 없죠. 불편하지 않으면 그럼요. 그냥 네, 사셔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치어 언니 맞습니다. 오늘 홍진종 원장님과 함께 라이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많아서 잠시 네. 질문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네. 네. 계속 진행.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쌍꺼풀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쌍꺼풀이 무쌍을 이제 쌍꺼풀로 만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이렇게 거스르는. 만드는 네네. 그걸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무쌍을 쌍꺼풀을 만드냐? 이 위쪽 부분에다가 주름을 한번 잡으면 네. 밑으로 쳐졌던 게 올라가겠죠. 샥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름을 한번 잡아주는 거죠. 네. 주름을 잡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무쌍은 주름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 거고 쌍꺼풀이 있는 거는 주름을 위쪽에 잡으니까 잡아주기 밑으로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쌍꺼풀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네. 어색하게 되고 또 원치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래서 흉터가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건 네, 이렇게 우리가 커튼을 열면 주름이 잡혀야지 밑으로 처지지 않잖아요. 네. 요거 동영상인데. 어머머, 영상까지 또,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것도 우리 뷔페 가면은요. 이렇게 음식, 네. 저게 셰핑 디쉬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뚜껑 열잖아요. 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바로 뚜껑을 열어서 눈 안쪽을 보고 또 닫았다 열었다 우리 눈꺼풀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바로 저 부분에 주름을 만드는 게 바로 쌍꺼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피부를 바깥쪽에 있는 피부를 접어주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쌍꺼풀이 이제 흉터가 생긴다. 쌍꺼풀에 흉터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렇게 흉터가 생긴다 그러면은 네. 사실은 이 흉터가 넓게 생긴 게 아니라 이 피부와 피부가 서로 만날 때 불규칙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만난다. 불규칙하게 서로 만난다는 거니까 흉터라는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만나서 쌍꺼풀을 만들 때 우리는 쌍꺼풀이 흉터가 있고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톱니처럼 네. 이렇게 톱니처럼 울퉁불퉁하잖아요. 네네. 보여요. 이렇게, 흉터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고르고 매끈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국이 있죠. 당연히 눈을 떴다 감았다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자국이 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우리는 쌍꺼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흉터라도요. 눈을 완전히 감았을 때 잘 안 보여요. 또 눈을 완전히 떴을 땐 당연히 감춰지죠. 네. 되게 이렇게 아래를 내리깔고 봤을 때 이렇게 아래 이렇게 감았을 때 이렇게 내리깔고 봤을 거죠. 때 네. 핸드폰 보고 있을 네, 때 아래를 이렇게 볼 핸드폰 때. 보고 있을 때 그때 많이 네. 앞쪽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불규칙한 어쨌든 형태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런 부분이 어떤 수술 방법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쌍꺼풀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주름을 잡는 거죠. 네. 그러면 피부의 주름을 피부 결을 따라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결을 따르지 않고 디자인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서로 이 윗살하고 아랫살이 이어질 때
고르지 않게 이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수술을 잘만 하면 흉터가 아예 안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예 안 생기진 않지만 네, 아예는 잘 안 아니지만? 보이게, 잘 안 보이게 하는 게 그렇군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피부 결을 따라서 결을 따라서 피부를 접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피부 결을 따라서 잡아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 또 그래야지 또 자연스럽고 또 흉터가 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 연관돼 있어요. 사실 이제 쌍꺼풀의 부작용 중에서는 속눈썹이 들리는 부작용도 있고, 네. 또 라인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너무 먹힌다든지 또 가운데 부분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피부 결하고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 피부 결. 많습니다. 네네. 피부 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는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흉터라고 그러면 이제 아주 꼴보기 싫고 나쁜 거잖아요. 네, 뭔가 안 흉터는. 좋은 의미죠. 그 흉이라는 것도 한자로 쓰면 그 굉장히 미운 글씨에 네. 이렇게 X자 글씨잖아요. 네. 한자로 쓰면은. 근데 사실은 흉터라는 건 우리 살이나 뼈나 우리 조직이 다쳤을 때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네.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접착제가 흉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치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다치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다쳤단 말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다치면은 다친 거죠, 지금? 네.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아. 그 메꿔주는 이 부분이 바로 흉터인 거죠. 그러니까 안 꼬매고 있으면 이렇게 넓게 생겨요. 네. 우리가 이제 상처가 생기면 봉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흉터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서로 접촉을 밀착시켜주면은 그만큼 흉터가 가늘게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쳤을 때 우리가 봉합하는 기술이 없거나 봉합하는 데가 예전에 없었겠죠, 당연히. 네, 옛날에는 없었겠죠. 없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았단 말이죠. 네. 왜? 초기를 다 흉터가 다 메꿔주기 때문에. 흉터가 메꿔줬기 때문에. 흉터가 다 메꿔주기 때문에 네. 저렇게 봉합하지 않아도 다 낫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을 다 흉터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당연히 흉터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합을 하는 이유는 바로 흉터가 가장 적게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봉합의 목적인 거죠. 네. 이 접착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착제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네. 접착제는 저기 쿠팡에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그 백혈구의 일종에서 백혈구 중에서 이 그 상처를 붙여주는 콜라겐을, 그러니까 흉터가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네. 흉터의 대부분의 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네. 우리 혈액 중에 있다가 저기를 복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바로 흉터라는 거는 접착제 같은 거예요.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꼭 필요한 존재죠. 네. 꼭 필요한 존재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전에 네. 뵙던 분들 많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서 네, 또 잠깐 네, 인사해보고 이금빈님,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금빈님이 원장님한테 수술 8년 전에 받았는데 너무 대만족으로 아유, 살고 감사합니다. 계시다고 네. 감사하다고 또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네. 너무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미네르바님이 지금 들어와 주셨나봐요. 지금 함께 라이브를 해주시고 계신 분은 JJ 성형외과의 홍진주 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도 받는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질문은 순서대로 잘 정리를 네, 해놓고 네, 네,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뒤에 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흉터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봉합인데요. 네. 이 흉터가 결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쌍꺼풀 흉터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함몰 흉터예요. 함몰 흉터. 요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아. 이게 보시면은 이 위쪽 살은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 살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쪽 살 때문에 이 밑에 살에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흉터가 까만색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네요. 네, 까만색으로 확 보여요. 까만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라인이 고르면 괜찮은데 이 옆에는 또 안 그렇잖아요. 이 안 옆에는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중간에 이렇게 위쪽 부분은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 부분은
들어가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 양쪽 흉터를 전후한 이 조직이 서로 고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흉터가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거고 특히 우리 눈을 내리 깔았을 때 더 네.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보세요. 이게 타일이 이렇게 타일이- 시공됐는데 네. 위 타일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아래 타일은 쭉 들어가 있죠.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경계가 까만 그림자가 지죠. 도드라져 네. 보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 요거 보면요. 그 옆에 거는요. 아래 게 살짝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얗게 되죠. 안 하얗게 보여요.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쌍꺼풀의 흉터가 말이죠. 위에는 어디가 더? 그쵸. 이 쌍꺼풀 흉터 여기 보시면은요. 요 부분은 까맣죠. 네. 윗살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하얗죠. 음. 아랫살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랫살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 흉터 부분이 빛을 많이 받게 돼서 하이라이트가 생겨서 하얗고 하얗게 보이고. 윗살이 튀어나와 있어서 아랫살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 그림자가 져서 까만 흉터가 생겨요. 그러니까 까만 흉터, 하얀 흉터가 서로 이렇게 고르지 않고 네. 까맸다 빨갰다 이러면은 바로 흉터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런 원인 때문에 쌍꺼풀에 흉터가 드는 거고 저런 경우는 사실은 꼭 절개가 아니더라도 매몰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래요? 일이에요. 예. 매몰은 사실 찝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윗살하고 아랫살 사이에 가 고르지 않고 또 네. 라인끼리 서로 고르지 않고 네. 그랬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이게 좀 흔한 케이스죠, 원장님. 많죠. 이게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 제일 많은 경우가. 네, 제일 많고. 네. 음. 그러니까 바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흉터를 이제 이런 거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흉터에다 눈 흉터에다 레이저를 하거나 눈 흉터에다 그러니까 쌍꺼풀 흉터에다 레이저를 하거나 네. 또 쌍꺼풀 흉터를 오려낸다고 그래요. 잘라낸다거나. 이건 잘라낼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는 지금 네. 이거는 윗살하고 아랫살을 서로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한 거지 흉터를 오려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 시술은 네. 저 굴곡을 레이저로 깎을 수가 없어요. 레이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간혹 가다가 흉터가 눈에 너무 띄어서 레이저 한다 뭐 이런 분들을 가끔 봐요. 근데 눈에다가도 레이저를 쏘나요, 원장님? 흉터에다가 원래 레이저의 목적 자체는요 바로 이런 굴곡을 없애는 게 맞아요. 예, 이런 굴곡을 없애는 게 맞는데 네. 이 지금 이 눈에서는 피부가 너무 얇고 또 이 굴곡 자체가 굴곡 자체를 이거 수술에 의해서 개선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저걸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 쌍꺼풀 라인 위에 있는 살에 레이저 끼가 돼서 딱딱하게 되면 눈 뜰 때 되게 어색하게 된다. 어색하다. 그러니까 네네. 눈 뜰 때 이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요 피부가 이렇게 접혀야 되거든요. 요 네. 위쪽 피부가 네네. 아래쪽 피부는 들어가고 위쪽 피부는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레이저로 약간 이제 딱딱해 비교적 레이저로 딱딱해지는 그런 그 레이저의 처치를 받을 경우에는 네. 피부가 잘 접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좀 되겠다. 주의해야 하는. 그렇게. 그러면 지금 질문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거를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게 외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위하고 아래를 서로 겹치게 맞춰주나요?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서로 나란하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렇게 둥그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죠. 네. 어긋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긋나게 되지 지금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즉 어긋난 걸 서로 위하고 아래를 같은 같은 원을 만들어서 서로 고르게 맞춰주는 거. 그게 이제 수술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네. 사실 생각보다 훨씬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저걸 이제 그래요? 레이저로 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피부를 오려내거나 그러면은 사실
수술이 훨씬 더 나중에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쨌든 재수술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 수술 자체는 어쨌든 쌍꺼풀 수술보다는 훨씬 어렵겠죠? 어때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어렵고요. 어떤 네.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 자체가 쌍꺼풀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쌍꺼풀 만들어진 부분을 다시 이렇게 좀 맞춰주는 거예요. 맞추는 그러니까 이게 저걸 완전히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할 거냐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선생님은 저걸 완전히 새로 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거는 완전히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전 선생님이 잘 열심히 만들어 놓은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느낌. 수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돼야지 무슨 완전히 그냥 재건축 이러면 안 된다. 재건축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래 있는 쌍꺼풀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쌍꺼풀을 처음 하셨다면 이걸 한 선생님은요, 이 밑에 있는 그 아래쪽을 이제 유착시키기 위해서 지방도 많이 제거하셨을 거고 라인도 다 고정을 하셨을 거고 그 선생님이 한 걸 다 이용을 해야죠. 예, 그래야지 회복 기간도 짧고 또 우리가 덜 붓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재수술에서는 네. 그 이전에 했던 부분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이용하는 게 네네. 중요하다. 네. 출출세포님이 마침 들어왔는데 홍진우 선생님 방송하신다고 너무 좋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우선은 설명해 네네. 주시고 천천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정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흉터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 맞춰주는 살 옆에 있는 걸 잘 맞춰주는 거고요. 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소세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소세지라는 게 이제 뭐냐면 소세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넣고 이렇게 꽉 옆에를 좀 이렇게 통통하게. 네. 옆에를 꽉 눌러서 압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눈꺼풀 가지고 소세지를 만드는 게 여기를 꽉 눌러주는 거죠. 꽉. 그러면 그 주변에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볼록한 산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소세지죠. 요게 딱 이렇게 전형적인 그렇죠. 예, 예, 예. 볼록한.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이 두 살에, 그러니까 쌍꺼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윗살과 아랫살이 서로 고르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것도 서로 고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쌍꺼풀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소세지나 라인이 울퉁불퉁한 거나 네. 흉터나 네. 사실은 다 연관된, 그러니까 피부 결을 맞추지 못하고 쌍꺼풀 라인의 윗살과 아랫살이 서로 고르지 못한 네. 다 같은 원인에 의해서 그런 원리가 거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라인이 고르지 못한 게 있어요. 네네. 요게 이제 두 사진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데 사실 그 예전에 부분절개법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뭐 요새도 많이 하지만 부분절개법이 그러니까 지방 빼고 매몰법으로 이렇게 찝는 거. 그 이제 그런 수술 많이 하거든요. 부분절개법. 부분절개법. 부분절개. 메모리랑 절개랑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건데 생각하면 사실은 되나요? 그거는 지방을 빼고 매몰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네.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절개를 이렇게 드문드문 하는 그런 부분절개법도 있었어요. 근데 네. 저렇게 드문드문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진한 자국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연한 자국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냥 고르게 절개를 하는 완전 절개보다 더 안 예쁜 경우도 있어요. 고르지 않아 보여요. 라인이 고르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절개를 해서 절개법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케이스들은 다 개선이 가능한. 네, 개선이 그러니까 100%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보통 한 70% 정도는 70%에서 많으면 한 90% 정도는 개선이 되는데 뭐 이게 사실은 퍼센트로 얘기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네. 지금 저렇게 굴곡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죠. 윗살과 아랫살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렇게 내려간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이 이걸 안 맞네요. 네. 그렇죠. 네, 서로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같은 얘기죠. 뭐 이렇게 요 윗살하고 아랫살이. 아이고, 네네. 네, 우리 예전에 직원이셨는데. 아, 네, 이거 이렇게 애프터가 네, 되신 뭐, 거죠. 네. 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네. 요게 뭐냐면요. 쌍꺼풀은 이렇게 지는데 그 옆으로 흉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쌍꺼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쌍꺼풀 저는요, 이렇게 처지는 거 싫고요. 저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올라가게끔. 네, 올렸어요. 네. 근데 글로 쌍꺼풀 안 지고 그냥 밑으로 진다고요. 아. 왜냐하면 여기는 이 눈썹 뼈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네. 쌍꺼풀이 안 가요. 아. 그러니까 흉터는 흉터대로 남고 네. 밑으로 그냥 쌍꺼풀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피부 결을 네.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네.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흉터가 좀 많다가 이제 오. 쭉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네네네. 여기 이제 이런 흉터. 아, 진짜 네네. 많이 좋아지시네요. 네, 이렇게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네. 이거 사실 아무 수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간혹 가다가 아까도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에 대해서 아까 누가 어느 분이 저기 얘기를 질문이. 하셨는데 네. 켈로이드인 분들은 계속 켈로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흉터가 얇아지는, 저절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좀 경과를 지켜보기도 경과를 하는군요. 지켜보는 게 네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이게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긴 여정을 안 거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네. 이 지금 이렇게 4주, 5주, 6주, 8개월 뭐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이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하시고 나서 너무 일찍 이게 뭐 흉터가 뭐 그 걱정되신다고 해서 너무 네. 일찍 손을 대지 않으셔도 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성급하게 레이저를 하시거나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 흉살을 아까 저기 흉살 주사 알려주실 흉살 주사 사실 이런 경우 뭐 놓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흉살 주사는 좀 이 코스를 좀 빨리 해주는 거지. 단축시켜주는 건가요? 결국은 사실 흉살 주사 안 놔도 다 좋으세요. 근데 흉살 주사가 뭐예요, 원장님? 트리암시놀론이라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콜라겐 합성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콜라겐의 합성을 줄여주니까 흉터를 줄여주죠. 흉터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이런 살에다 넣으면은요 살이 쑥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콜라겐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터의 대부분의 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피부도 콜라겐이고 다른 데도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사 맞으면은 쑥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효과가 있긴 한가 봐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네네. 사실은 좀 이 주사를 날 때 고르게 놓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괜찮으면은 조금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네네. 받아볼게요. 난나난나님이 5년이 좀 넘으셨는데도 아직 그 소세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케이스신가 봐요. 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 네, 게 그러면은 아닐까. 조금 5년이면은 사실은 쌍꺼풀의 붓기는 1년째하고 2년째하고 3년째까지도 계속 달라요. 아, 그래요? 달라요. 3년째까지도? 분명히 달라요. 네, 분명히 다른데 5년이라면 사실은 그 이후의 변화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그 변화. 원래 쌍꺼풀이라는 건 시간 지나면서 무조건 작아지죠. 왜냐하면 나이가 뭐 내려오니까 네. 무조건 작아지죠. 네네. 근데 어쨌든 5년 정도면은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수술로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너무
이게 별거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면은 사실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데미리투스님 질문이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먼저 한번 살짝 받아볼까요? 그러죠. 뭐. 네, 쌍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자국이 보이긴 하나요? 쌍꺼풀 수술이 아주 잘 된 케이스여도 쌍수를 하면 어쨌든 눈을 감을 때 좀 자국이 보이게 되는지 아니면 아주 잘 되면 칼자국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는지. 사실은 칼자국은 나중에 되면 거의 안 보여요. 아, 시간이 지나면 거의 안 보여요. 그거는 거의 안 보이는데 쌍꺼풀 자국은 보이죠. 근데 그 쌍꺼풀 자국은 수술하지 않은 분들도 저는 쌍꺼풀 근데 자국이 있어요. 쌍꺼풀 하지 않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라인이 고르게 계속 거기서 잡히기 때문에 자국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르게 있어야지 되는데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 조금 더 받아볼까요? 네네네. 아니면 강연을? 아니, 네. 네, 질문 조금 더 받아볼게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그 건조증 빈도가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건조증이라는 거는 우리 눈물이 덜 나오는 거죠. 네. 눈물샘에서 눈물이라는 건 슬플 때 흐르기도 하지만 평소에 계속 기름기가 이제 눈동자를 계속 흐르게 해서 눈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부족한 게 이제 안구 건조증인데요. 사실 안구 건조증은 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냥 덜 나오는 거죠. 쌍꺼풀을 한다고 해서 덜 나올 리는 없죠. 그런데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뭐냐면 눈이 뻑뻑한 거잖아요. 네.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 처음에 눈이 뻑뻑할 수 있죠. 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증상이 비슷하니까 사실은 쌍꺼풀에 의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초기에 예민하신 분들. 네네. 근데 사실은 쌍꺼풀에 의해서 눈물샘이 건드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진단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눈물 나오나 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치어원님 질문 주셨는데 저는 여자고 주변에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쌍꺼풀이 눈 반쯤 뜨면 사라지는 데라고 써 있는 건가요? 쌍꺼풀이 눈 반쯤 뜨면 아는데 속쌍꺼풀이라 눈매 교정은 되는 거 알겠는데 화장이나 원하는 눈매가 아웃라인이라 혹시 아웃라인 하기 좋은 눈매나 눈두덩이 모양이 따로 있을지. 아웃라인이 이제 약간 서구적인 라인이잖아요. 조금 크게 그쵸? 이렇게 확. 예.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도 아웃폴드가 많아요. 그 몽고주름이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몽고주름 덮여 있는 게요. 네. 수직이면은 아웃폴드가 잘 안 돼요. 그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아웃폴드가 예쁘게 잘 돼요. 어디가 기울어져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몽고주름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쌍꺼풀하고 서로 겹쳐서 인폴드가 되는 거죠. 인폴드가 되는 거고요. 아웃폴드는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쌍꺼풀하고 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폴드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네. 이 몽고주름이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예 몽고주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웃폴드가 되는 거고 동양 사람들은 이 몽고주름이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웃폴드 되기가 좋아요. 주변에 눈꺼풀 이런 것들은 지방 제거하면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거나 가장 좋게 되는 이유가 바로 몽고주름의 각도예요. 크기보다도.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각도가 중요하다라고 몽고주름의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딸기님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안검하수 다크서클이 있으면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 쌍꺼풀 수술 동시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네, 같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안검하수 개선 수술이 쌍꺼풀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안검하수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동양인에서 눈 앞을 덮는 몽고주름이 많은 이유는 보호해 주려고요. 눈을 보호해 주는 거죠. 유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 있다. 그럼요. 유전적으로 생존에 네.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당연히. 네. 네. 그다음에 대리민의 연구소님 상담을 받으러 가셨대요. 근데 조금 네. 비싸다고 느끼셔가지고 병원에서 비절개 눈매 교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절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비절개여서 그런지 다시 좀 작은 조금 느낌이다. 작아진 느낌이 다시 수술할 수 드셨대요. 있는. 요거 어떻게 재수술 되는지. 뭐 재수술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비절개로도 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제가 네. 사실은 이제 비절개보다는 사실 저는 절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어서 비절개, 그러니까 절개가 더 그게 아니라 비절개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네. 비절개를 사실 뭐 더 비절개 눈매 교정을 했을 때 더 크게 한다면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매 교정은 항상 과교정이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교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것이 핵심이다. 네. 네. 치화원님이 원장님 설명 너무 잘해주신다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거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원 주셨습니다. 감격인데요. 네. 질문 네, 좀 감사합니다. 받아볼게요. 네. 박위네르바님이 고3 딸아이가 왼쪽에만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을 하게 되면 양쪽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수능 끝나고 해주려고 네. 알아보는 중입니다. 한쪽만 해도 되죠. 한쪽만. 확실하게 왼쪽이 있으면은 네. 한쪽만 해도 됩니다. 네. 치어원님 질문 나왔네요. 네. 근데 쌍꺼풀 수술을 받고 흉이안 지게 하려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수술을 잘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부를 접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은 눈 뜨는 게 불편하시니까 눈썹을 자꾸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가 흉을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반대로 눈썹을 내리고 눈을 뜨면 이 흉터를 아래 위로 이렇게 밀어서 날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수술 받으신 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눈썹은 아래로 내리고 네. 눈은 크게 뜨는, 이걸 이제 눈을 좀 어려운데요? 뜨는 그러니까 네. 눈썹을 아래로 놓으면서, 그러니까 아래로 쌍꺼풀을 하고. 깊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깊게. 그러니까 그래야지 쌍꺼풀에 있는 흉터가 아래 위로 마사지를 받으면서 날씬하고 고르게 매끈하게 되는 거죠. 이거 팁인 것 같아요. 네, 눈썹은 최대한 아래로 하고 눈은 크게 그렇죠. 뜨려고 노력한다. 네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데미 리투스님이 원래 눈이 쌍꺼풀이 있는데 20대 때는 라인이 딱 잡힌 쌍꺼풀이었는데 겹상이 지면서 약간 커졌는데 이런 경우도 쌍수가 낫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다룰 생각인데요. 네. 바로 저렇게 쌍꺼풀을 하면서 피부를 걷어 올리는 수술을 상안검 성형이라고 하는데, 네. 네, 상안검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상안검 성형보다는 뭐 눈썹 밑에서 올린다든지, 뭐 또 그 내시경으로 이마를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그룹들이 좀 많습니다. 그룹이라는 건 의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리가 성형수술이라는 건 꼭 뭐 아파서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들이 그렇게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피부를 오려내는 수술을,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수술 하는데 저는 좀 당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KHJ님, 자연 유착 수술 후 1년이 지났는데 흉터가 좀 있으신가 봐요. 울퉁불퉁한데 치료법이 있고 이렇게 들림이 좀 심한데 요거 네네. 안 사라지는지도 네. 여쭤보셨습니다. 점막 들림이 좀 심하신가 점막 봐요. 들림은 그거는 조금 좀 재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점막이라는 거는, 점막이 들렸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나중에 여기가 아이고. 네, 슬라이드를 다시 열어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점막 들림 현상은 네. 위쪽으로 이렇게 너무 고정을 위쪽으로 당겨서 한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쌍꺼풀을 풀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점막이 들려 있잖아요. 네네, 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점막이 들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쌍꺼풀에 접을 때 피부를 너무 위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뭐 7개월? 여기 1년이 지나셨다고. 1년 지나셔서 점막 들림이 있다면 요거는 조금 손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막 들림하고 눈매 교정, 과교정하고 혼돈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점막 네. 들림은 눈매 교정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점막 들림은 사실은 나중에 한참 지나도 우리가 한참 지나서 수술해도 많이 교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눈매 교정, 과교정은 네.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빨리 풀어줘야 되고요. 점막 네. 들림은 나중에라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요건 조금 천천히 그래도 천천히 하셔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네. 좀 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고 나서 그때 네. 이제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유착법이라는 게 사실 병원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자연유착법이 뭐예요? 사실은 자연유착법이라는 건 매몰법에 가까운데요. 매몰법 하고 나서 이 조직에다 좀 자극을 주는 건데 네. 그 조직에다 자극을 주는 자체가 저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점막 들림이라는 건 사실은 점막 들림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문데 좀 그 수술하시는 병원에 가서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상담을 또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방금 또 후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만 하실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런 분들 많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한쪽만 하는 게. 근데 반대쪽 멀쩡한 쪽을 건드릴 이유는 별로 없죠. 그렇군요. 네. 지금 데미리투스님이 잠깐 지금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 눈이 제 상태시라고 점막 들린 눈 말고 오른쪽 눈, 이쪽 말씀이실까요? 이걸 네네. 이거는 괜찮은 사진 아닌가요? 그렇죠, 괜찮은 사진이죠. 네네네. 원래 제가 20대 때 그냥 얇은 쌍꺼풀이셨대요. 네네. 이런 상태셨는데 아까 질문 한 번만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제일 예쁜 쌍꺼풀이죠. 네, 일반적으로 이거 제일 예쁜 예쁜데요? 쌍꺼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되게 눈의 바깥쪽은 내려가고 안쪽은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눈이 처질 때는 바깥쪽이 먼저 처지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동물이요, 가운데는 굉장히 딱딱하게 붙어 있고 바깥쪽은 느슨하게 붙어 있죠. 왜냐하면 움직이려고. 옆을 움직이고 가운데는 축은 가만히 있고, 그게 이제 모든 생명체의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바깥쪽이 먼저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의 바깥쪽이 닫히는 현상이 먼저 이렇게 클로즈 되는 현상이 먼저 생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눈 이쁘다고 댓글. 네, 이쁘죠. 이쁜 쌍꺼풀이에요. 네, 네, 달아주셨는데 질문을 어느덧 받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네, 원장님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시간? 라이브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네, 사실 네. 준비해 주신 내용이 정말 네. 많은데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렇죠. 이어서 좀 서로 슬라이드를- 연관된 것도 많고 그래서요. 예.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원장님 너무 설명 좋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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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도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네, 진행을 네, 네. 도왔는데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요거 흉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다 네.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면서 조금 어. 마무리해 볼까요? 네, 쌍꺼풀 재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너무 서두르지 말으셔야 되고요. 서두르지 말자. 또 레이저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저 조금 지양하자.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이제 의사들의 영역이고요. 네. 조금 기다리시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제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 근데 사실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바로
눈매가 과교정 너무 많이 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빨리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다릴수록 좋아집니다. 아, 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